경도에 난청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2배 정도의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각 기능 장애로 인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못 듣게 되면은 그런 뇌 기능 활동이 장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장애로 인해서 뇌의 인지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청 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의 인구 중 10.3%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치매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요. 난청이 인지장애나 치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연구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프랭크 린이라는 교수가 지난 12년 동안에 한 600여 명의 난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고도의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률이 5배, 중등도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3배, 경도의 난청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2배 정도의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난청이 인지장애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전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청각 기능 장애가 뇌의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 기능 장애가 행동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후에 그 인지 장애나 치매가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째 그 청각 기능 장애가 뇌의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기전은 소리를 들으면은 이 청각 자극이 있잖아요. 그 자극,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소리, 이 단어를 듣게 되면은 우리 머리에서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머리의 활동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청각 기능 장애로 인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못 듣게 되면은 그런 뇌 기능 활동이 장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머리에 인지 기능 장애가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전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행동 장애, 그러니까 말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고립하게 됩니다. 고립하게 되면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대화로 인해서 소리 자극을 못 받게 되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뇌의 활동, 그런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지장애를 포함한 뇌의 기능장애가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머리의 재원이 100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 데는 한 10 정도를 쓰고 나머지 90은 그 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내 의견을 반영해서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복잡한 머리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결론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어서 단어를 못 알아듣게 되면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장애로 인해서 뇌의 인지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난청을 유발시킨 쥐의 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때 우리 사람들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침착이 된다는 그런 생리학적인, 생리화학적인 증거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난청인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난청은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1월달 그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기재된 연구에 따르면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난청과 치매 관리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도 보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앨리슨이라는 교수 연구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중등도에서 고도의 난청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치매 발병률이 32%까지 낮아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이상의 난청이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난청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뭐 내가 난청이 있다는 걸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 정도의 나이에 뭐 난청이 있을까 아니면 있으면 얼마나 심할까 이렇게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청을 교정하는 것은 보청기가 가능한데 이 보청기를 통해서 난청을 교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너무 심해지면 보청기도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보청기는 그 난청 초기에 착용하는 것이 보청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보청기로 청각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가족들 중에 보청기를 끼고 나서 또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화를 하는데 끼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뇌 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청기를 끼고도 좀 듣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머리에 자극을 줘서 뇌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